같이 가는 길에 당신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손잡아 준다고 넘어지지 않는 건 아니지만 손 내미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응원한다고 삶이 힘들지 않는 건 아니지만 힘내라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혼자 간다고 다 길 잃는 건 아니지만 기다려준 당신이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한다고 우울해지는 건 아니지만 말 건네준 당신이 고맙습니다. 멋진 당신처럼 고마운 분이 있기에 우리들의 삶은 더욱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오늘도 내 삶의 고마운 일, 내 삶의 고마운 분 가슴속에 심으며 고마움을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젊은생각 미래학과 연구소입니다. 2022년 1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정유일주 되겠고요. 정유일주, 여러분들하고 이제 누차 그 일주론 강의 드리면서 일주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바로 60갑자로 다 들어왔는데요. 어쨌든 저희 방송에 지금 참여하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어떤 그 사주적인 기초 지식은 다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신 분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그 영상이 바로 일주론 영상이고 또 아니면 사주 통변 영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나름대로 많으신 선생님들이 전해주시는 일주론 강의와 약간의 차별화가 있다면은 하나하나 그 제가 하는 그 방식이 일주론 이런 식으로 해서 천간글자, 지지글자, 간지를 풀어보고 또 천간과 지지와의 어떤 십성관계, 육친관계, 또 지장간의 관계, 또 12운성의 관계, 뭐 이런 거 관계를 풀어주면서 설명하는 이런 판서 위주의 어떤 일주론 강의는 여러분들 모든 선생님들이 그런 식으로다가 진행을 해주시고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약간 다른 변화를 영상으로 다 제작하게 됐고요. 그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그림을 보자는 의미고요. 일주론 40-60갑자에는 6개의 마디가 있습니다. 갑자순, 갑술순, 갑신순, 갑오순, 갑진순, 갑인순. 그래서 6개의 십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십천간과 지지글자가 12글자인데요. 천간과 지지글자가 하나의 세트씩 만나다 보면 두 글자가 지지글자가 짝을 못 이루게 됩니다. 이 두 글자가 갑자순에서는 수레라는 그 두 글자가 공망이 되고 또 이 공망이 된 이 수레가 다시 갑을 만나서 갑술 의뢰로 다 나가면서 갑술순이 되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또 다시 신유라는 두 글자가 짝을 못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신유라는 글자가 또 공망이 됩니다. 그래서 갑술순에서는 신유가 공망, 갑신순에서는 오미공망, 갑오순에서는 진사공망, 갑진순에서는 인묘공망, 갑인순에서는 자축공망. 그래서 이 마디마디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공망이 있게 되는데 이 공망이라는 것이 사주명식에서 예전서부터 이 틀이 짜여지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선생님들, 일부 선생님들은 공망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공부할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공망에 대해서 깊이 설명하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뭐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공부하는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히 옛 것을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토대 하에서 새로움을 더 공부를 이렇게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자기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 일주론 중에서는 또 하나 간지가 갖고 있는 특성적인 그런 일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개강일주라고 이야기해서 뭐 무진무술, 경진경술, 임진임술이라는 그 개강일주가 있고 또 백호일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갑질미, 병술, 정축, 개축, 무진임술. 그래서 7개의 백호일주도 있고 또 양인일주라고 얘기해서 병호일주, 무호일주, 임자일주. 이제 이게 일주 간지가 같은 거를 갖다 한 기둥에 그런 게 또 간여지동 일주도 있습니다. 갑인을묘, 경신신유, 무진무술, 기미기추 이런 것도 이제 간여지동 일주. 천을귀인 일주라고 해서 정유, 정해, 계묘, 계사. 오늘 이제 정유일주가 천을귀인 일주가 되겠는데요. 이런 것도 또 현침일주, 갑신, 갑오, 신미, 신묘. 또 효신일주라고 해서 지지 일주 밑에 지지가 인성인 그런 그 특수한 나름대로 어떤 기둥에 대한 어떤 특화된 그런 일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부들까지도 하게 되고 또 이 60갑자 표에서 충이라든지 파라든지 그런 관계들 갑자로 시작해서 개미, 유로 끝나는 이 10개의 마디마다 그 자유파, 술미파, 신사파, 오묘파, 진축파, 인해파. 그래서 이 파라는 것도
한 해 순위 다음 순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그래서 다시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파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또 이어서 또 이제 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시간으로 보게 되면 오전 오후가 있고, 계절로 보게 되면 여름과 겨울을 크게 나누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갑자 가보는 우리가 자오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갑자하고 가보는 30년, 60주기, 그러니까 60개 기둥 중 30개 다음에 어느 충관계. 그래서 파는 10개 단위, 10천간 단위로다가 파가 이루어지고, 그 파가 3개 합이 이루어진 다음에 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그 전체적인 그 육식갑자에서 어떤 그 깨달음을 얻게 되다 보면은 공망도 알게 되고, 또 아까 했던 특수한 그 일주들에 대한 거, 또 뭐 충이라든지 파에 대한 그런 관계들, 또 이런 것도 알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깊이 공부가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일주론 강의에 앞서서 이런 그 내용을 조금씩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자꾸만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여러분들도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정도에서 오늘 설명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정유일주 강의, 준비한 강의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유일주는 육식갑자 일주 중 34번째 갑오순 중에 4번째 일주입니다. 정유일주의 그 간지가 갖는 역학적인 특성과 의미를 분석하고 살펴봄으로써 정유일에 태어나신 분의 그 근본적인 성품, 성향, 기질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유일주의 유금 일지의 그 십성은 화극금 편재입니다. 또 유금 속에 그 지장간에는 경신이라는 경금정제, 신금편재의 십성이 자리하고 있고요. 일지 12신살로는 장성살과 또 12운성으로는 장생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정유일주의 기본적 정보를 가지고 분석한 정유일주의 성품, 성향, 진로, 적성, 또 건강, 배우자, 자식, 재물, 연애라든지 수명, 이런 운명에 대해 전반적인 그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일주는 공간 관리와 공간 통제 능력이 우수하고, 모든 자신이 주관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스타일이며, 규칙을 어기면 분노하고 추상적이거나 영적인 미신 등과 같은 행위를 믿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며, 그래서 섬세함과 대담성이 있고 행동이 민첩하여 집념이 강한 일주입니다. 일지의 그 천을귀인을 지녔으므로 복록이 두텁고 배우자 덕이 있으며, 전화위복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항상 주위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그 천호신조의 혜택을 불러오는 그런 암시가 있는 그런 일주입니다. 항온이 깃들 무렵 강변에 나오는 붉은 닭의 형국으로 그 기질 또한 섬세하고 예술적 기교가 능란하여 미적 감성이 매우 풍부하고 용모 또한 수려합니다. 반면 그 마음은 너무 순진하다 하리만큼 천진스러운 점이 있으나 남들은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는 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너무 정확하고 자상한 것도 이 태생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매사에 그 소극적이면서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일을 벌이며 그 결과 끝 마무리를 짓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무슨 일이든 끝에 가서 후회를 하면서도 다시 이것저것 일을 잘 벌립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사회에 진출해서 선배나 친구 등에게 인간적으로 이용도 종종 당하지만, 본래 그 본성이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아 성공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재물의 궁핍은 없으나 필요 이상의 그 지출로 남몰래 그 고민하는 수도 있고, 즉 이 태생은 그 운명상으로 봉사운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죽도록 벌어놓은 그 돈을 남이 쓰는 그런 운세가 작용하기도 합니다. 오행상으로 정유는 일귀에 해당하는 격으로 어떠한 절망의 그 함정에서도 주위의 구제를 받으며, 즉 천호신조 혜택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역상으로 정유는 그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이기 때문에 남의 덕을 보기 전에 자신이 먼저 베풀어야 그 선천적 복록을 받게 되며, 그러므로 그 평소에는 매우 차갑고 냉정한 듯해도 감정이 순수하기 때문에 분위기에 따라 남의 그 말에 감흥되기 쉽고, 또 순간적으로 냉정을 잃고 인간적 판단이 흐려져서 연류의 그 해를 입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혼자만 약은 편이지 실제로는 기가 엷은 사람이 많고, 오행상으로 정유는 화극금으로 상극을 이루며 천간에 정하는 불꽃과 같은 존재로 주위의 그 바람에 흔들흔들 잘 타오르는 까닭에 마음의 그 중심이 약한 것이지만 그 본래 뜻은 정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유가 내포하고 있는 차갑고 변화하는 심리 및 이욕이 마음을 정의롭고 평온하게 억제해 줌으로써 그 운세가 길하며, 따라서 이 길을 타고난 사람은 너무 결벽하다 싶을 정도로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미적 추구심이 왕성하여 아름다움을 동경하는 심성이 내면 깊숙이 깔려있기 때문에 건축, 의상 또는 미용, 또 세공물 제작, 고미술품 따위를 매우 선호하는 습성이 있으며 그런 까닭에 그 의상이나 집안의 가구까지도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제품을 좋아하며 주위나 그 친구를 의식하여 패션에 세심한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반면에 그 건태와 변덕이 작용하여 한 친구를 진지하게 오래 사귈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지지의 유는 정서쪽에 위치하고 중추의 시기에 해당하는 계절이므로 바야흐로 그 모든 만물이 대지 위에 황급히 풍요를 과시하며 아울러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때이므로 전원적인 평온함과 높은 이상 황홀한 분위기 속에서 아늑한 정사를 휘가합니다. 그러므로 간혹 이성 간의 삼각관계에 얽혀 번민하는 때도 있으며 색정으로 인한 그 구설과 고생이 따르기도 합니다. 부부 애정우는 그 능동적이라기보다는 수동적인 수줍음이 있고 유달리 실현당하거나 또 초혼에 실패한 뒤 재혼으로 행복을 얻는 그런 여성도 많습니다. 정유의 상은 중년이 지날 무렵 명성운과 횡재 재물운이 있어서 한때 세인들의 그 부러움을 사기도 하며 항상 주관만 똑바로 세우고 외고집만 버린다면 사회적으로 유복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부모, 형제운은 고독한 편에 속하고 직업은 금융, 무역, 사회봉사, 또 패션 디자인, 광산업 등의 직업이 적합하고 또 성형외과나 또 치과의사도 적격입니다. 배우자로 남성은 신축, 갑진, 을사생의 여성이 유리하고요. 기해, 경자, 이민, 계묘생의 여성은 좀 불리합니다. 여성의 경우 계사, 임진, 기축생의 남성이 유리하고 을미, 신묘, 경인생의 남성은 좀 불리합니다. 건강은 심장, 또 소장, 대장암, 뇌일혈 등의 어떤 질환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명은 그 33세, 41세, 49세, 54세, 67세 때를 잘 주의해서 넘기시면 남녀 모두 공이 8, 90 이상의 어떤 그 장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명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그 제가 준비한 그 정유일주 강의는 다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인간의 소우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대자연, 대우주, 이 자연의 그 어떤 그 순환 과정 같은 것이 우리 인간 삶의 그 생사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인간사와 닮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의 한 일부분이 되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는 생로병사, 봄에 시작해서 싹이 터서 여름에 활짝 꽃을 피우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 다시 저장하고 다시 또 싹을 틔우고 이렇게 그 가는 그 계절의 의미와 사람 역시도 태어나서 늙어가면서 병이 들고 또 죽는 또 다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태어나서 또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과정이 너무나 그 우리 자연과 닮아 있습니다. 이 자연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깊이 그 자연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사주 명리학을 그 공부하는데 철학적인 의미로서 아주 의미가 깊다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주 강의가 판서 위주다가 일간, 또 일지, 또 십성, 지장간, 십이운성 뭐 이런 거 천간의 어떤 생극제와 지지, 합평초파 이런 관계를 좀 살펴보는 것이 이제 그 통변이 되는 그 사주 전체 8글자 이 글자를 보면서 우리가 사주를 보게 되는데요.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첫 번째로 받는 이 사주 팔자 연월일시 시간의 이 8글자가 운을 만나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변해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좋은 운으로다가 그걸 얼마나 그 개운시킬 건지 또 좋지 않은 그런 운이 오게 된다 하면은 그 운을 얼마나 최소화시키고 우리가 그걸 잘 그 피해갈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공부하는 학문이 사주 명리학이고 용신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업부용신 적천수 업부용신에서 보니 일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간이 신강 신약을 보게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간 정화일간이 그 월지에 또 일지에 시지에 등령을 했는지 득지를 했는지 득실을 했는지 또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일간을 도와주는 인성이라든지 같은 비겁이 있다든지 해서 생겨지는 그런 기운을 신강 신약으로 봐서 강하면은 좀 눌러주고 약하면은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걸 이제 보는 것이 용신을 찾아가는 건데요. 심지어 게으르다 그냥 용신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목화토금수 오행표에 나오는 그 목이라는 그 기운, 간목이 용신이면 목에 대한 기운으로다가 자기의 그 심리적인 부분, 만약에 어디를 나가야 될 때 옷을 입을 때 색상하면 이런 그 목에 대한 색상으로다 생각해 보시고, 또 계절적으로 무슨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무슨 일을 할 때 봄, 여름, 가을 중에 어느 시점에는 봄이라는 기운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무슨 일을 할 때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도 아침을 얼마나 잘 열어서 아침의 기운이 이 목에 용신을 갖고 계신 분은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고, 방향으로 동쪽, 남쪽, 서쪽, 북쪽 만나자 할 때 어느 방향 어디서 만날까 할 때 보면 자기가 자기 있는 방향에서 동쪽 방향에서 만난다든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나의 그 기운은 하루는 목이 용신이라면 목의 그 용신 기운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좀 준다는 거죠. 알고 있으면 하루에는 아침에 내가 조금은 나한테 그 좋은 기운이 있다는 거, 계절적으로 봄이고 방향은 동쪽이고 색상은 청색 푸른 계통이고, 또 이제 그 맛으로는 신맛, 음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기한테 이제 도움을 준다는 거고요. 숫자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38, 행동하는 그런 그 기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기한테 자기가 행동하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거 있으면 그런 거를 잘 활용해서 그런 기운을 좀 채워주고, 또 감각적인 부분에서는 촉각, 어떤 건 만지면서 어떤 느낌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가 필요한 그런 그 기운이 될 겁니다. 인의 신의지에서 인은 그 측은지심이라고 그래서 목에 갖고 계신 분들은 어찌든 그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많으시고,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을 많이 씀씀이를 하셨을 때 자기한테 복이 들어오고 자기의 어떤 인생이 많이 개운된다는 그런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사주의 어떤 기본적인 내생의 심리 개요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제가 일주 강의 드리면서 조금씩 이렇게 사주 통변도 좀 앞으로는 이제 전달해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일주와 또 사주와의 연결 관계 이런 부분 좀 설명하는데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젊은 생각의 구독은 사랑이고 좋아요는 응원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젊은 생각 많이 요즘에 참여들 많이 해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 2022년 이민년 새해에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뜻하신 계획들 모두들 다 잘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오늘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